아유, 열받아가지고 또. 자, 그 국민의힘의 김용환 이야기를 또 잠깐만 할게요. 어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일부만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의 김용환은 이재명 지사한테 이 5.18 유공자들 가난하신 분들 뭐 좀 저소득층한테 월 10만 원 지원하겠다도 광주를 모욕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더라고. 이 김용환 희대의 철새라고 할 수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픽업돼서 정치하다가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정치 낭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했던 고초를 겪어야 했던 바로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5.18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헬기 사격했다는 거야. 묘지 정치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뭐 극우도 이런 극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 초대된 것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그곳에 극소수만이 초대되었다. 야당 국회의원 2분이 처음으로 겨우 초대되었다. 아, 이 나라 정치는 이토록 정략이 가득하고 비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극우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거 뭐 극우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갈수록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5.18에 대해서 이분이 말한 게 항상 상복을 이제 벗자. 그러니까 봄 되면 5.18이라는 것을 끄집어 내 가지고 여당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라고, 그러니까 5.18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던 김종인이 무릎 꿇기 전까지는요. 공식적으로 그쪽 지금 김용환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기억에 남는 사과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게. 네. 그리고 뭐 초대료도 안 왔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규명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리고 이런 부분들, 또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은 약간 이제 기념일 형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일본 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무시하고 강제 노동자분들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세월호도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천안함 사건도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 소리를. 사람이 5.18 유공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적당했어. 시위 문제로. 이 사람이 변절하는 과정에 지금 극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진상규명을 외치거나 이재명 지사처럼 국가의 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자라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상복을 벗제.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배신자들이 그 조직 내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더 세게 발언하는 게 있잖아요. 김용환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5.18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면 저번 방송에서도 누차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전두환한테 가가지고 발포 명령 누가 했냐고 먼저 물어보라고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발포 명령 누가 했냐고 와서 물어보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10만 원씩 주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없는 비난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정치를 다시 하고 싶어서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서 정치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 표현한 데 있어서 지금 시집도 많이 낸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77년도와 80년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미 그 제적됐었고, 굉장한 그 당시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절대 옳다고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최연소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정치인인데 어느 순간 2012년에 아마 탈당해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반민주당의 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표현법 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광주를 찾아 민주화 정신의 헬기 사격을 했다.
정말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정말 광주의 아픔인데 그걸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그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더 씌운다는 얘기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쌍욕보다 더 심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지금 55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아마 정계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그 김영한 씨에게는 정말 그 고온 아닌 고온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주류에 못 낀 것에 대한 일종의 질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선 주자도 여야의 방귀깨나 끼는 정치인들이 분화방처럼 망월동에 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 비석을 쓰다듬고 나오지 않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불편하다. 대한민국이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처럼 몸살을 앓는다. 아 이게 보니까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문재인 정부의 방역까지도 5.18이 빗대가지고 이렇게 조롱해버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총선도 출마를 했었잖아. 그럼 국민의힘이 맞- 이런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광주 가서 했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이미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징계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음 주면 알 수 있겠죠. 그냥 조용히 자기들은 모른다고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 대해서 뭐 자기 당원 어쨌든 당원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표현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큰 말 없이 나 몰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었고 젊은 나이에 그다음에 나의 역량은 뛰어났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특히 세상이 알아준다는 얘기는 주변 정치인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러면서 나는 삐뚤어질 거야. 가장 대표적인 그 중2병을 늦은 나이에 보여주고 있는 그 노회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모습.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덕춘 변호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반면교사해야 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평생 일정한 자기 결을 갖고 자기 가치관이 형성된 상태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랄까요. 삐뚤어지지 않은 상태의 그런 정치인을 바라는 거거든요. 여야 할 거 없이.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거잖아요.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이 법통, 4.19 이런 것들까지 다 헌법에 들어있고 이제 5.18을 넣느냐 마느냐까지 올 정도의 그 역사성이 있는 가운데 그 역사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관심받기 위한 관종의 정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튀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 땅으로 가는 것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그 흐름이. 그래도 나는 민주당의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와. 아예 국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냥 변절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김영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금태섭은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김영하는 심지어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픽업됐던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아 그냥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분화방 같은 사람이구나. 어떤 가치관도 없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더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재선이나 3선 정도 하고 어느 정부에서 장관했던 사람은 반대쪽으로 돌아선 순간 저는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관 정도 한 분들은 절대 그 자기를 장관으로 픽업한 분에 대한 정치적 배신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 당시에 뭐 DJP 속해서 그 당시 그 JP 밑에서 장관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는데 김영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그 김근태 의원하고 같이 노동운동을 했고 그때부터 정치 결사체를 만들었던 그런 분인데 이 배신이 참 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김용환은 민주당에서 대선도 출마했었잖아요. 후보로. 그렇죠. 대선 약간 후보. 컷오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아 게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2012년 귀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차고 마이크 쓰고, 예. 귀 맞으면서 피 쩔딱 맞아 예, 맞습니다. 망하신 분 그분이지. 예,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팔자 이 양반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권력을 쫓다 보니 결국에는 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이제 극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광주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자들이 헬기 사격을 해요. 비교할 걸 해라 이 새끼야. 아유 씨 여기까지.